우선 저는 이러한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되었는데요. 일단 굉장히 신납니다. 네, 들어가기 전에 이제 다음과 같이 좀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 저는 여기서 오퍼랜드가 어떻게 지정되는지, 그러니까 어떤 비트의 구성이 있길래 지정되는지 이런 부분에 좀 집중을 할 예정이고요. 처음에 이제 제가 의구심을 갖게 된 계기는 슬랙 저희 잡담방에 이런 질문이 올라와서, 사실 제가 저쪽 부분을 아예 안 보고 있었습니다. 안 본다기보다는 아직 못 본 거죠. 아직 진도를 못 나가서. 근데 이제 이렇게 못 보고 있다가 저런 질문이 올라와서 이건 한번 궁금하다, 좀 찾아봐야겠다 해서 도대체 저 무브 명령어를 사용했을 때 왜 두 피연산자에는 메모리 값이 올 수가 없을까? 이런 이제 의심으로 좀 시작을 했습니다. 책에도 당연히 이렇게 나와 있고요. X8664 시스템에서는 이제 데이터 이동 인스트럭션에서 두 개 오퍼랜드 모두가 메모리 위치에 올 수 없도록 제한을 하고 있다. 네, 근데 저는 이 말은 이해는 했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더 들어가서, 이거는 제가 인텔 64랑 IA32 소프트웨어 디벨로퍼 매뉴얼에서 발췌한 내용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알아들을 수 없는 내용이 있지만 핵심은 그렇게 제한을 해놓고 있다. 이제 무 명령어를 사용할 때 두 피연산자 위치에 메모리가 올 수 없게 제한하고 있다. 그리고 이 밑에 move s라는 게 하나 보이실 텐데요. 이 명령어를 사용하면 제한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이제 이 부분에서는 딱히 다룰 내용이 아니어서 나중에 제가 또 다룰 일 있으면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생당의 흐름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사실 이해는 다 했습니다. 안 된다고 하고 책에서도, 그리고 저런 매뉴얼에서도 저렇게 돼 있게 해놨다 했는데, 근데 조금 더 1차원적인 그런 고차원적인 내용으로 들어가서 정말 안 되는 이유가 뭘까? 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찾아보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봐야 되는 거지 생각을 하다가 명령어의 구조가 어떻게 생겼지?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서 이런 생각의 흐름으로 이 주제를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다들 사용하시는 생성형 AI들에게 여쭤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보통 둘 다 비슷한 말을 했어요. 근데 사실 이게 맞는 말일 수도 있죠. 물론 당연히 생성형 AI들이 인텔 매뉴얼을 학습했을 수도 있고 그걸 기반으로 생성을 하는 거다 보니까, 근데 저는 믿을 수도 있지만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했습니다. 사자성어에 이제 견자비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이 말이 뭐냐?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닌 거예요. 이제 물론 생성형 AI들이 좋은 답변을 내놓고 잘 설명을 해주지만 저는 제가 직접 보기 전까지는 믿지 못하기 때문에, 설령 그게 맞을지라도. 그래서 인텔 소프트웨어 디벨로퍼 매뉴얼을 좀 들여다봤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무브 인스트럭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이제 X8664 아키텍처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되고 자주 사용되는 명령어고, 정말 간단하게 그냥 소스에 있는 거를 데스티네이션으로 이제 복사한다, 옮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고, 여기 제가 주변에 써놓은 거는 이제 가능한 값들, 그러니까 레지스터에서 어떤 레지스터로 값을 옮긴다든지, 아니면 레지스터에서 특정 메모리로 값을 옮긴다든지, 아니면 또는 메모리에서 레지스터로 이런 식으로 다 가능한 조합을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알듯이 아마 상수값으로는 못 옮긴다는 거, 그것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X8664 아키텍처에서 인스트럭션 포맷을 가져왔는데요. 이게 사실 보기에 좀 약간 이게 뭐지? 싶으실 거예요. 제가 최대한 친절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이렇게 바이트도 조금 써놨는데, 저희가 여기서 집중할 건 사실 여기 보이는 모드 RM 필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아시고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전부 다 설명을 해야 돼서 약간 한 줄 정도로 간략하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앞에 맨 처음에 붙는 인스트럭션 프리픽스는 이제 이 명령어가 도대체 어떤 동작을 하게끔 하는지 좀 지정을 해주는 그런 필드고요. 다음에 이제 렉스 프리픽스라는 것도 옵셔널하게 붙는데, 저희가 64비트 시스템을 사용하잖아요. 그때 이제 책에서 나와 있듯이
R8부터 R15까지 이제 좀 확장된 레지스터를 사용하거나 아니면은 뭐 여기 나와 있는 대로 64빅 오퍼랜드 사용할 때 그때 좀 이게 확장돼서 쓸 수 있을 때 그때 이 프리픽스를 좀 붙여줘서 아 이건 이런 걸 이렇게 해서 사용할 거야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러한 구조가 가능한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프리픽스 앞에 붙을 수 있고 여기 렉스 프리픽스가 사이에 끼는 그 저런 구조도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필드인 OP 코드인데요. 사실 이게 실제로 저희가 어떤 명령어를 수행할지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명령어가 되게 엄청 짧은 것도 있고 긴 것도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이 명령어를 지정해준 OP 코드 필드는 1부터 3바이트까지 자유롭게 지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서 길어지면 바이트를 많이 쓰는 거고 짧아지면 바이트를 적게 쓰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RM 필드, 모드 RM 필드인데요. 여기가 이제 핵심입니다. 저희가 명령어가 오고 그 뒤에 오퍼랜드 부분이 쭉 붙는데 이제 이 오퍼랜드 부분의 구성에 있어서 이 필드로 구성을 해주게 되는 부분입니다. 이 모드 RM 필드에는 세 가지로 안에가 또 나뉩니다. 이게 좀 가장 중요한데 여기 보시면 0부터 이제 7비트까지 총 8비트로 표현을 하고요. 차차 설명드리면 처음에 있는 모드 필드는 맨 뒤에 있던 RM 필드와 조합을 할 때 사용을 해요. 그래서 얘를 두 개를 조합해서 어떻게 사용이 되느냐? 이제 총 32개 값을 표현할 수가 있는데 8개로는 레지스터 값을 표현할 수가 있고 그다음 나머지 24개는 이 주소 값을 어떻게 표현할 건지, 그러니까 주소를 어떻게 계산해서 사용할 건지 좀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사용이 됩니다. 쉽게 말해서 주소 지정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다음은 레지 OP 코드 필드인데요. 여기도 되게 간단합니다. 그냥 레지스터 번호를 표현하든지 아니면 저희가 앞에서 OP 코드 명령어의 길이가 길어지면은 이쪽 필드를 빌려서 써요. 그래서 이때 사용될 수 있는 필드입니다. 마지막으로 RM 필드로 이제 요 RM 필드만 단독으로 사용했을 때는 레지스터를 지칭할 수 있고 만약에 앞에 제가 설명드렸던 모드 필드랑 조합해서 사용하면은 레지스터 또는 주소 지정 방식이 표현될 수 있어요. 네, 여기도 간단하게 하고 넘어갔습니다. 저희 핵심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SIB 필드는 저희가 모드 RM 필드에서 주소 지정을 해줄 수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만약에 조금 더 복잡한 주소 지정이 필요하다, 조금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 했을 때 이 뒤에 붙는 SIB 필드로 좀 사용합니다. 이 SIB 필드도 3개로 총 나뉘어요. 근데 저희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그 좀 용어 아닌가요 혹시? 그죠? 네. 주소 계산할 때 저희 쓰는데 이제 스케일 할 때 이게 데이터의 크기겠죠. 만약에 뭐 4바이트면 그 인트면은 뭐 4바이트, 뭐 캐릭터면 1바이트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인덱스 레지스터의 번호가 들어가겠고, 그리고 베이스 레지스터, 왜냐면 베이스에서부터 이제 주소를 계산을 해야 되니까 총 3개의 필드로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셋을 조합하면은 저희가 주소 지정에 조금 더 사용할 수 있고, 이 공식 같은 거는 저희가 책을 볼 때도 여기 IMM 값 구할 때 저희가 주소를 이렇게 구하잖아요. 이거 CSS 보실 때 아마 보셨을 것 같은데, 그래서 앞에 디스플레이스먼트는 사실 여기서는 설명할까 이거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사실 3개 조합으로 주소 계산을 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디스플레이스먼트 필드인데 여기도 아까 저희가 주소 계산할 때 얼마만큼 더하고 뺄지 이제 조금 더 추가 정보를 주는 필드입니다. 그리고 이 즉시값 필드도 이거는 저희가 만약에 주소 계산하는 명령어가 아니고 어떤 상수 계산을 하는 명령어이다. 그때 이제 이 이미디에이트 필드를 사용해서 어떤 리터럴 값을 계산하거나 상수 값을 계산하거나 할 때 사용됩니다. 정리하면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막 크게 복잡한 게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저희가 64비트 시스템에서 명령어는 이런 식으로 구성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모드 RM 필드예요. 여기서 피연산자가 지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굳이 나누자면 이 앞에 부분은 사실 명령어를 나타내는 거고 이 뒤에 부분은 이제 오퍼랜드 피연산자를 구성해 줄 수 있는 필드인 거죠.
가장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드 RM 필드, 그 안에 모드, 레지오 비코드, RM 필드 이렇게 세 가지. 이 세 가지 조합으로 피연선자를 표현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저희가 레지 오피코드 단독으로 사용했을 때는 이제 레지스터 번호를 표현하거나 아니면 저희가 아까 명령어가 너무 길어지면은 조금 더 추가 정보를 줘야 되기 때문에 얘를 빌려서 써요. 이 비트를. 그래서 앞에 숫자 2가 아니라 이 비트를. 네. 그리고 RM 필드로 단독으로 사용했을 경우에는 레지스터 번호를 표현할 수가 있고 모드 RM 이렇게 두 개 조합으로 쓰면은 레지스터 번호나 혹은 주소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조합을 조금 살펴보면은 이제 첫 번째 경우에 먼저 레지 오피코드 필드를 사용해서 어떤 레지스터 번호를 지정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미 레지스터 번호는 지정이 됐고 이 레지 오피코드 부분은 사용이 됐죠. 그러면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RM 단독으로 사용하든지 아니면 모드랑 같이 조합하든지 이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저희는 이미 첫 번째 때 레지스터 번호만 지정할 수밖에 없는 필드를 사용했어요. 그럼 사실 그 다음 걸 써도 메모리가 와도 뭐 그냥 둘 다 올 수는 없는 구조인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사용했을 때는 레지스터 번호가 피연선자로 표현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경우도 보겠습니다. 이제 레지 오피코드로 마찬가지로 레지스터 번호를 지정했다고 했을 때 모드랑 RM 조합으로 또 조합했을 때도 레지스터 번호를 지정할 수 있다고 했죠. 그럼 또 다음과 같은 조합이 나옵니다. 세 번째도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RM 단독으로 사용했을 때는 저희가 주소 값을 표현할 수 있다고, 주소 계산 방식을. 근데 하나 남은 게 이제 또 레지 오피코드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 필드는 주소 지정을 할 수가 없는 필드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남은 게 레지스터 번호밖에 지정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합이 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게 설계상 이런 방식으로 계속 가능한 조합을 따져보면은 이제 그 모드 RM 필드 안에 있는 비트들의 구성 자체가 두 피연선자를 동시에 지정할 수가 없게 되어 있는 구조인 거예요.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왜 이렇게까지 설계를 했어야 될까? 뭐 이런 식으로밖에 설계를 할 수가 없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 그 이후는 저 이제 뇌피셜의 영역이기도 하고 약간 제가 아직은 지식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막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 인텔 CPU를 설계한 사람한테 이메일을 보내야 되나 막 이런 생각도 했었고 네, 레퍼런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키피디아랑 저희 인텔 매뉴얼. 감사합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네. 혹시 그 모드 RM 그 명칭 자체의 뜻이 있을까요? 그 RM이 뭐의 약자라든가. R은 레지스터를 뜻하는 거고 M은 메모리를 뜻하는 거고. 그럼 두 의미대로 쓸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레지스터의 의미로서도 쓸 수 있고. 네, 그쵸. 그 안에 가능한 그 안에 구성되는 그 모드 RM 필드를 구성하는 그 비트들의 조합으로 레지스터를 표현하든지 아니면 메모리 주소를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름을 그렇게 지어놓은 것 같아요. 제가 질문이 있는데요. 이거 혹시 거꾸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메모리 투 메모리는 네. 굳이 CPU 개입 없이 처리할 수 있거나 구구로 굳이 할 필요가 없어서 그런 스펙이기 때문에 모드 RM 저렇게 맞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왜 메모리 투 메모리는 구구를 쓰지 않아도 될까?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되잖아. 왜 모드 RM은 이렇게 돼 있을까가 아니라 굳이 사용할 필요가 없으니까 저렇게 맞는 게 아닐까?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냥 질문이었어요. 사실 제가 이게 그냥 설계적인 그 관점에서 의문이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뭐 설계가 그렇다고 그렇게 돼 있다고 하는데 그게 가장 궁금했어요. 도대체 어떤 구성이길래 그렇게 지정이 안 되는 걸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뭔가 더 깊게 의문을 가지기엔 아직 조금 지식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CPU의 개입이 필요한 OP 코드라고 하는 건 CPU가 뭔가 처리해 주는 거잖아요. 네. 그럼 메모리의 값을 가져와서 연산을 한다든지 네. 어떤 값을 메모리에 쓴다든지 그런 건데 굳이 메모리에 있는 걸 메모리로 옮기는 케이스 이 케이스에 대해서는 뭐 예를 들어서 저도 찾아본 거 아니에요. 네. 32비트 단위로 이렇게 옮기는 경우는 별로 없고 실제로 써보니까 메모리 투 메모리는 뭐 벌크 데이터를 옮기더라. 근데 그거는 뭐 다른 뭐 방식으로 가능하더라. CPU 개입 없이 뭐 하드웨어 어떤 모듈이 있어서 뭐 DMA 같은 걸로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 그래서 필요가 없다. CPU 개입 필요 없다. 아니면 굳이 인스트럭션을 만들 필요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저렇게 모듈 아니면 구성해야 된다. 이렇게 간 게 아닐까. 물론 이건 저도 뇌피셜입니다. 저 인텔 저 스펙을 제가 다 본 게 아니라서. 아 네. 그래서 목적이 먼저고 그 다음에 개발이 된 게 아닐까? 아. 이렇게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 감사합니다. 아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질문도 없으신가요?